우울증 벗어나기,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에 시달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말 자체가 신경 전달 물질이니까 되게 말은 좀 복잡한데 뇌 안에서 무엇인가 전달하는 물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뇌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요. 뇌 자체가 결국은 소위 얘기하면 어떤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우리 몸 자체가 다 세포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보면 그 반도체가 뭐랄까요, 전기가 반만 통하는 어떤 도체라고 하잖아요. 그 컴퓨터 같은데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사실은 돌이죠. 돌로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서 그게 마치 기억도 하게 되고 뭐 어떤 메모리로서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반도체 전기가 통하는 것들을 컴퓨터라고 한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의 몸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 세포에 단백질로 된 세포에 전기가 통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기가 통하게 만드는 것들인데 그 전기를 통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기가 통하게 될까? 내 몸에 안에 전기가 있는데 그 전기가 생화학 속의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전기가 서로 연결된다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몸의 모든 세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뇌 안에 뇌만 따져도 뇌가 너무 복잡한 어떤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뭐 1000억 개 이상의 어떤 그런 세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포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수천 개, 각 1000억 개가 넘는 세포들이 하여튼 서로 수천 가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서 가만히 보면 이 연결된 세포들끼리 너무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소통을 이제 전기를 통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결국 그 생화학 물질인데 그런 물질들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신경이라는 게 뇌세포고 전달 물질이라는 게 바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균형을 잘 맞춰 있을 때라고 하면 뭐 우리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이게 좋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는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도 있을 때 그럴 수 있죠. 어쩌면 균형이 깨지면서 너무 과도하게 전달 물질이 확 나오는 수가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마약이죠, 마약. 마약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얘기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 올려주는 어떤 뭐 코케인이니 무슨 히로뽕이니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 뇌 안에 있는 모든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특히 도파민이라고 하는 어떤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그런 물질들이 확 뿜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에서 그런 물질이 확 뿜어 나오니까 뭐 현실은 전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야말로 업되는 그런 확 올라오는 느낌 같은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기 있는 것들이 아니라 너무 확 뿜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병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유사한 상태가 사실은 균형이 잘 안 맞은 게 우리가 얘기하는 조울증의 조증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증 상태가 되는 거하고 마약을 먹었을 때 상태하고 뭐 하는 상태가 좀 비슷하죠. 왜냐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니까. 우리가 마약을 먹으면 안에서 이제 물질이 확 올라오니까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펌핑이 확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판단력도 떨어지고 다 좋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증 상태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그런 어떤 내가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다 잘 된다 과대사고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오만 것들이 떠올라오고 그 다음에 잠자지 않아도 괜찮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은 이 반대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물질 자체가 적당하지 않고 확 가라앉으면서 어떤 물질의 어떤 전달 자체가 잘 안 맞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20세기 이후에 어떤 굉장히 기적 같은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뇌에서 마약처럼 펌핑되는 것들도 아니고 자연적인 상태로 균형을 맞춰서 뇌 자체가 조화롭게 기능을 하고 회복해서 원래 상태로 좋아지게 만드는 것들이 항우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속기 쉬운 게 항우울제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이게 항우울제잖아요. 우울증을 항한다, 뭐 억제한다, 반대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항우울제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기분 평상시 괜찮은 상태에서도 항우울제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항우울제는 균형을 맞춰주는 약이거든요. 어떤 자연스러운 상태, 조화로운 상태를 맞추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먹는다고 절대로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 균형이 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먹는다고 기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냥 그럴 뿐이죠. 항우울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부작용만 생기면 생겼지 절대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는 거는 억지로 신경전달 물질을 뿜어내는 거죠. 뿜어내기 때문에 마약을 드시면 그거는 어떤 사람이든지 기분 상태가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우울제는 절대로 마약 계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거를 속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약을 먹으면 마약 같은 걸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이런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다. 물론 약에 따라서 보다 더 노르에피네프린 쪽에 균형을 더 맞추는 약이 있고 도파민 쪽에 균형을 더 맞추는 약이 있고 세로토닌 균형을 맞추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들이 조금 다르죠. 내 상태에 따라서 조금 형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목표는 자연적인 상태로 되돌려서 뇌가 조화롭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신경전달 물질을 이용한 항우울제다. 항우울제는 절대로 마약이 아니다. 항우울제를 먹는다고 절대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마음에 두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이런 물질을 먹는 것 자체가 내가 균형이 깨져서 균형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을 먹으면 내 뇌가 어떻게 이상해지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균형이 맞는 뇌의 상태에서는 항우울제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것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균형이 깨져 있을 때는 그런 어떤 증상의 완화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우울제는 나의 균형을 원래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조화롭게 만드는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가장 항우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는 항우울제를 잘 선택해서 드시면 나의 깨진 균형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알아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